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5이 되도록 결혼 생각도 안 하길래 평생 총각으로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다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이라길래 처음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뭐 어때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라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박사라가 됐죠. 화상통화로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금발에 파란 눈이 신기하긴 했지만 우리 아들한테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한국말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제일이었거든요. 결혼식은 미국에서 했어요. 저희 부부가 비행기 타고 가서 식도 올리고 며칠 있다 왔죠. 사라 가족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사라 어머니가 저한테 꽃도 건네주고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들 부부가 한국에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무 기념일에도 안 와요. 제가 미국 가서 보자고 하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아들한테 전화하면 맨날 바쁘다고 사라가 임신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 그런 말만 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임신했으면 장거리 비행 힘들죠.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 와서 며칠씩 있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냥 손자 태어나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데이비드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화상통화로 처음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더라고요.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코도 아들 닮고 입도 아들 닮고. 금발이긴 하지만 눈은 까만 게 확실히 우리 핏줄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아이돌 챙겨주고 싶어서 미국까지 갔거든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손자도 보고 살아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산후조리도 해주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맙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불편해하는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데이비드한테 한국말로 말 걸면 영어로 하라고 하고 제가 한국 동화책 읽어주려고 하면 미국 책이 더 좋다고 하고 한국 이유식 만들어주면 미국 이유식이 더 영양가 좋다고 그러고 처음엔 문화 차이려니 했어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방식이 낯설 수도 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뭘 해주려고 하면 다 거절하고 아들한테는 따로 영어로 뭔가 열심히 말하고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라가 왜 그러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랬더니 아들이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국에서는 아이 키우는 건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관여하시면 사라가 스트레스 받아해요. 관여라니요? 손자 키우는 걸 도와주는 게 관여예요? 저는 그저 사라가 힘들까봐 아들이 바쁠까봐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관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참아야죠. 그래서 한 발 물러섰어요. 데이비드 우는 소리 들려도 가서 달래지 않고 밥 안 먹는다고 해도 나서지 않고 사라가 하는 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또 뭔 말을 하냐면 제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손자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미국 할머니들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와주면 관여하지 말라고 하고 안 도와주면 무관심하다고 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손자니까 참았어요. 한 달 있으면서 최대한 조용히 사라 눈치 보면서 지냈어요. 데이비드만 봐도 행복했거든요. 그 작은 손가락들, 잠든 얼굴, 우는 소리까지도 다 사랑스러웠어요. 한국 돌아와서는 화상통화로라도 자주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대가 다르니까 제가 전화하고 싶을 때는 데이비드가 자고 있고 데이비드가 깨어 있을 때는 제가 자야 할 시간이고 그래도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화상통화했어요. 손자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데이비드도 저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하면서 손 흔들어주고 제가 우리 데이비드 안녕하면 킬킬거리면서 웃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낯설어 하더라고요.
화상통화 켜면 엄마 뒤에 숨고 제가 말 걸어도 대답 안 하고 사라한테 물어봤어요. 왜 데이비드가 저를 피하는지. 그랬더니 아이가 영어에 더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많이 안 써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70이 넘어서 처음 배우는 영어였죠. 동네 문화센터 영어 교실 다니고 영어 단어장도 만들고 I love you 데이비드라도 제대로 말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혀가 굳어서 그런지 데이비드도 데이비처럼 들리고 I love you도 엉성하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연습했어요. 화상통화할 때마다 영어로 말해보려고 했는데 데이비드가 웃어요. 제 발음이 이상해서 웃는 거였어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라도 옆에서 피식피식 웃고. 그때부터 화상통화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뭘 말해도 틀릴 것 같고 데이비드한테 이상한 할머니로 보일 것 같고. 그냥 얼굴만 보고 손 흔들어주는 정도로 만족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화상통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하던 게 1번 되고 1번 하던 게 2주일에 1번 되고.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감기 걸렸다, 유치원 행사가 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뭐 그런 것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바빠지는 거겠죠.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해도 맨날 바쁘다고 하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무겁고 뭔가 심각한 티가 났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사라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데이비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라랑 맞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싸우는 날이 더 많고 데이비드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데이비드는? 우리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이혼해도 손자는 여전히 제 손자잖아요. 아들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미국 법으로는 엄마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거의 엄마가 키우게 된다고. 아빠는 주말에만 만나거나 아니면 정해진 날짜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할머니, 나는 언제 데이비드를 봐? 아들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게 좀 복잡해요, 엄마. 미국 법으로는 할머니 권리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혼한 가정에서는 더더욱. 복잡하다니요? 뭐가 복잡해요?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법이 정해준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얘기였어요. 사라가 데이비드를 데리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아들도 데이비드 보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사라한테 할머니도 가끔씩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부탁이라니요? 제 손자를 보는 게 부탁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데이비드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그 작은 얼굴, 제가 안아줬을 때 웃던 모습, 화상통화에서 손 흔들어 주던 모습. 이제 그것도 못 보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사라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영어로 된 긴 메시지였는데 아들이 번역해줬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데이비드의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데이비드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변화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니요? 언제가 나중이에요? 데이비드가 10살이 되어서도 나중이고 20살이 되어서도 나중이에요. 아들한테 따졌어요.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내 아들이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사라가 싫다고 하면 정말 데이비드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주말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자기 아들 보는 게 다행이라고요? 할머니가 손자 보는 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미국 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막막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말로 할머니 권리가 별로 없어요. 특히 며느리가 반대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이길 확률이 낮다고 해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꾸준히 손자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할머니 편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제가 미국까지 가서 한 달씩 있으면서 손자 돌봐준 건 증거가 아닌가요? 화상통화한 기록들, 선물 보내준 기록들 그런 것들도 증거 아닌가요? 어머님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미국 법은 정말 까다로워요.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주장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건가요? 73세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가서 살라는 건가요? 몇 달이 지나도 사라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데이비드 보기 힘들다고 사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나는 걸 자꾸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더더욱 연락 안 할 거예요. 제가 말해봤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다고요? 할머니가 손자 보겠다는 걸 거절해요? 사라 말이 데이비드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데 갑자기 할머니 얘기가 나오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데이비드가 할머니를 잘 기억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기억 안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안아주고 놀아주고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다고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자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자주 못 봐서 그렇다고요. 그럼 자주 보면 되잖아요. 왜 자주 보게 안 해주는 건데요? 아들도 답답한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라가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허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할 사람인가요? 손자 하나 보는데 왜 며느리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라한테 연락해 봤어요. 서툰 영어로 메시지를 보냈죠. I miss David. Can I see him? 이런 식으로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는데 역시 영어로 길게 써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번역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데이비드가 새로운 학교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세러퍼스트도 만나고 있고 안정적인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데이비드가 더 안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죠. 세러퍼스트요? 치료사를 만난다고요? 왜요?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부모 이혼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럼 더더욱 할머니가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힘들 때 가족이 위로해줘야지 왜 더 멀리 하려고 해? 엄마 사라 생각은 달라요. 너무 많은 사람이 관여하면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여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할머니가 손자 걱정하는 게 관여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들도 데이비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나는 걸 제한한다고.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이 있잖아. 있긴 한데 사라가 아이가 아프다고 하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고요.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고요? 아빠가 아들 보는 게 강요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라가 재혼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한테 새 아빠가 생겼다고요. 뭐라고? 벌써? 이혼한 지 1년 됐어요, 엄마. 그리고 사라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 권리는 있겠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새 아빠가 생기고 원래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보고. 더 놀라운 건 새 아빠가 데이비드를 입양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데이비드의 성도 바뀌고 법적으로도 새 아빠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바뀌지 않잖아요. 혈연관계는 바뀌지 않아도 만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제 손자가 다른 사람 성을 쓰고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막아보라고 했어요. 입양 동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동의 안 해도 어차피 볼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차라리 데이비드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내 아들 포기한다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 제가 아무리 버텨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사라가 마음먹고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정말 못 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손자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할머니가 손자 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했더니 다들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없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래, 외국은 원래 그래, 며느리가 나쁜 거지 뭐 이런 말들만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라가 나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는 새로 시작하고 싶었을 거고 데이비드도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전 남편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이혼하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고 전 가족들과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고. 한국처럼 그래도 혈육이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이런 생각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제가 너무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손자는 할머니가 볼 권리가 있다고 혈연은 아무리 해도 끊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몇 달 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입양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제 손자가 영영 남이 되는 건가 싶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입양 얘기는 일단 보류되었다고요. 새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데이비드한테 할머니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가 기억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 할머니가 있었지 하면서 물어봤다고요. 기억한다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사라가 조금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아주 가끔씩이라도 화상통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아주 가끔씩이라도 화상통화라도 할 수 있다니까. 몇 달 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이제라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후에 정말로 화상통화가 왔어요. 사라가 데이비드랑 같이 있는데 아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키도 훌쩍 자라고 얼굴도 좀 달라지고. 한국말은 거의 다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할머니하고 인사는 해주더라고요. 영어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라도 예전보다는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았고요. 화상통화가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앞으로도 가끔씩 할 수 있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라가 데이비드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아이 정체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니.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아예 못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너무 욕심이 컸나 봐요. 손자니까 당연히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봐요. 사라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자란 거죠. 저는 가족은 가족이다, 혈육은 혈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라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아이의 안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저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사라 입장에서는 이혼한 전 남편 어머니가 자꾸 연락하고 아이 만나자고 하고 그런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비드도 이제는 미국 아이예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고 한국 음식보다 미국 음식이 좋고 한국 할머니보다는 미국 할머니가 더 가깝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도 이제는 미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에 올 때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고 전화할 때도 영어 단어가 자꾸 섞여 나오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거기서 살면서 거기 문화에 적응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욕심을 좀 줄여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데이비드 얼굴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억지로 더 자주 보자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영어 공부도 계속하고 미국 문화도 조금씩 배워보고 데이비드가 화상통화할 때 조금이라도 더 대화할 수 있게요. 그리고 편지도 써보려고 해요. 데이비드가 지금은 읽을 수 없겠지만 나중에 커서 읽어볼 수 있게.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기다리려고요. 언젠가는 데이비드가 자라서 자기 뿌리에 대해서 궁금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찾아올 수 있게 그때까지는 기다리려고요. 이제는 제 욕심보다는 데이비드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일이죠. 할머니가 자주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씩은 아쉬워요. 한국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 보면 손자들이랑 자주 만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걸 부러워하게 돼요. 저도 데이비드랑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가족의 모습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특히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데이비드 생각을 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에 기도해요. 데이비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경험 많이 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할머니도 생각해 주기를. 그런 기도를 해요. 다음 달에 또 화상통화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데이비드한테 I love you라도 제대로 말해주고 싶어요. 발음이 좀 이상해도 괜찮아요. 마음은 전해질 거니까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손자 하나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니까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자주 못 봐도 데이비드는 제 손자예요.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냥 할머니로 남아있는 것. 언젠가 데이비드가 필요로 할 때 찾아올 수 있는 할머니로 남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해요.